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삼성전자 차트를 가지고 왔는데, 최근에 이 미국 증시 자체가 고평가 논란하고 AI 거품론에 휩싸여서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을 때, 우리 코스피 지수가 5,700포인트를 돌파하면서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배경 안에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부분은 어떤 게 있습니까? 결국에 골드만삭스 그리고 JP모건 서울에 대한 우리가 매수 리포트를 같이 좀 확인해 보게 되면서 결국에 이 글로벌 3대 외국계 은행 기업이 분석하는 미국의 핵심 논리 자체만 보더라도 미국 자체는 비싸서 판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한국은 우리가 실적이 좋은데 싸기 때문에 산다. 단순하게 해석하면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이 중심 자체에서는 우리가 오늘 신고가를 또다시 갈아치운 삼성전자가 19만 1,200원 그리고 다시 한번 장중에도 18만 9천원 선을 유지해주고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오늘 가지고 온 우리가 이 골드만삭스와 JP모건 서울에 대한 매수 리포트 같이 한번 좀 뜯어보면서 실제로 증시에 대한 영향이 왜 우리 코스피 지수한테 직접적으로 넘어오지 않고 우리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반도체 시장을 꽉 잡고 있는 기술주들의 급등이 왜 이렇게까지 계속 올라오게 되는지, 그로 인해서 이들이 제시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목표가도 우리가 한번 같이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오늘도 우리 여러분들이 이 삼성전자 영상을 바라보시면서 내가 삼성전자를 끌고 가는데 충분하게 좀 도움이 됐다라고 하시면 우리 잊지 말고 여러분들에게 구독,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릴게요. 우리 여러분들과의 원활한 소통 위해서 댓글창 항상 열어두고 있습니다. 자, 댓글에 우리 여러분들이 삼성전자가 신고가 가는데 꼭 바라신다라고 하시면은 신고가라고 한 번씩만 적어주시는 게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정말 너무나 큰 힘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서 자, 우리가 한번 빠르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확인해 볼 게 있죠. 우리가 JP모건 서울과 이제 골드만삭스의 매수 리포트를 우리가 같이 한번 좀 보게 되면은 최근에 나온 이들의 리포트 안에서는 삼성전자의 이번 상승이 단순하게 수급이 쏠렸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일시적인 유동성 파티가 아니라 철저하게 이익에 대한 질적 변화가 좀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현재 이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AI 수익성에 대해서 막연한 의구심으로 조정받았을 때, 자, 삼성전자는 오히려 이 AI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필수적인 HBM4 HBM4 6세대를 고대역폭 메모리를 세계 최초로 양산 출하를 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현금 흐름을 직접적으로 창출하고 있는 거고, 특히나 UBS 그리고 이제 노무라 같은 최근 보고서에는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26만 원으로 직접적으로 상향을 대폭시키고 있습니다. 2026년도 상반기 D램 가격이 전분기 대비해서 최대 60% 이상 폭등하는 소유의 슈퍼사이클이 도래했다라고도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삼성전자가 단일 분기에 대한 영업이익이 20조 원의 시대를 넘어서 연간 영업이익이 100조 원 시대로 최대 170조 원까지도 좀 바라볼 수 있게 만드는 강력한 펀더멘털에 대한 우리가 근거로 자리를 잡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좀 같이 보게 되면은 2026년도 1월 29일에 나왔습니다. 현 시점으로 봤을 때 거의 근 한 달 전에 나왔었던 기사인데, 최근에 골드만삭스가 한국 증시 실적 주도형 시장으로 분석하면서 연초 반등으로 인해서 단기적인 상승세에도 불구하고 투자 매력도는 여전히 높다. 자, 앞서 골드만삭스가 코스피 지수를 12개월 목표치를 5,700포인트로 제시한 적이 있었죠. 그렇게 지금 5,700포인트를 달성했기 때문에 재조명을 좀 받고 있는 거고, 자, 그 이후에 우리가 실제로 골드만삭스라든지 JP모건, 모건스탠리 같이 이 외국계 3대 은행권 기업들이 실제로 삼성전자에 대한 매수세를 받쳐줬는지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자, 그렇게 아르네온 기사를 같이 또 보게 되면은, 자, 골드만삭스가 29일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은 코스피 지수 연초 대비 21% 상승세는 단순한 가치 재평가가 아니라 실적 주도형 시장 움직임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자, 한국 증시의 자기자본이익률이 16%를 웃도는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골드만삭스가 실적 호조세가 여전히 강하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뿐 아니라 밸류에이션 부담도 제한적인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이번 상승세 이후에도 코스피가 12개월 선행 주가 수익 비율로 따졌을 때 역사적 중간 범위에 좀 머물러 있기 때문에 우리가 MSCI 월드 지수 대비해서 한국 증시의 할인율 또한 지속적으로 이뤄가고 있다. 아직까지 우리가 PER 수치로 따진다라고 하더라도 저평가 구간이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자,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그리고 코스피 지수로 인해서는 우리가 충분하게도
올라갈 가능성을 계속적으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뿐 아니라 JP모건 서울도 마찬가지 매수 리포트가 나왔는데 JP모건은 한국의 코스피 지수가 2026년까지 7,500포인트를 도달할 수 있다고 예측을 했습니다. 2026년도 끝까지죠. 12월 달까지 보더라도 자, 2월 3일 날 나왔네요. 자, 보게 되면은 JP모건은 애널리스트들의 한국의 증시 벤치마크 지수가 2026년도 코스피 지수가 7,500포인트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7,500포인트에 도달하게 되면은 간접적으로 삼성전자에 대한 목표가를 36만원 제기한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분석가들은 반도체 가격 상승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코스피 지수를 주도하고 있고 당연한 얘기죠. 시가총액 1위, 2위에 대한 기업이니까 이 두 회사의 주가가 2026년도가 12월이 끝나기 전까지 지금 기준으로서도 45%에 대해서 50%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또한 메모리 외 다른 산업 부문도 주당 순이익이 이 PBR 수치가 약세하기 때문에 20% 정도 다시 한번 성장세가 올라올 것을 보고 있다. 이러한 계속적인 그들의 매수 리포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삼성전자가 계속적으로 상승 추세를 이어갈 수 있는데 근거로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들뿐 아니라 우리가 일본 IB, 이제 일본계 외국계 은행권 기업들 다이와나 이제 노무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부활에 강력한 점수를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동안은 이 TSMC에 좀 밀렸기 때문에 고전했었던 파운드리가 사업부가 이제 이나노 공정에서 자, 테슬라와 일본 PFN 등 대형 글로벌 고객사들에 대한 대거를 좀 확보를 했고 그 이후에 수주 규모에 대한 전년 대비 130% 이상 좀 늘렸다라는 점 자체가 삼성전자를 단순한 메모리 제조사로 좀 넘어서 종합적으로 우리가 AI에 대한 반도체 거인으로 좀 재평가를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다시 중요한 건 삼성전자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이번에 실질적인 배당 확대랑 대규모 자사주 소각으로 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간의 한국 증시를 우리가 억눌렸었던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되고 있다. 자, 이 점도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가장 희망적인 이야기로 좀 들릴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결국에 지금의 코스피 신고가가 미국 증시에서 빠져나온 글로벌 자금이 좀 상대적으로 저렴하면서도 우리가 압도적인 실적 성장으로 증명을 했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자, 그렇게 글로벌 자산에 대한 재배분으로서 결과물이 좀 같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미국 증시에 대한 하락이 고평가된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거품이 좀 빠지고 있는 과정인 반면에 삼성전자가 주도하고 있는 코스피 시장은 이 상승의 전 세계 AI 산업의 뼈대를 좀 만드는 하드웨어에 대한 가치가 제값을 좀 찾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부유했었던 우리가 이제 메모리라든지 해서 파운드리에서 다시 한번 패키징으로 원스톱 턴키 솔루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AI 시대에 대한 독점적 경쟁력이 좀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우리 개인 주주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현재 주가에 대한 흐름이 단순한 반등을 좀 넘어서서 이번에 한국 시장에 대한 증시 이 체급 체계 자체가 좀 바뀌는 역사적인 순간이 좀 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하게 주가 좀 눌린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단기적인 수급 충격에 절대 일비하지 않으시기를 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가장 중요한 부분을 좀 다시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할 건데 영상을 여기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꼭 구독,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면은 제가 여태까지 말로 설명드렸었던 그 이유를 여러분들에게 눈으로 보이는 근거로 파악하실 수 있도록 도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삼성전자에 대한 차트를 같이 한번 좀 보게 되면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2015년도 9월 5일부터 오늘 날짜까지 기준으로 계속적인 매수 리포트를 확인해 봤을 때 전체적인 매매 동향을 봤을 때 이들의 투자 의견 자체가 매수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보게 되면은 여태까지 그 외국계 은행권 기업에 대한 리포트를 냈었던 기업 자, 골드만삭스와 JP모건, 모건스탠리, 메릴린치, 시티그룹, 하리바와 US증권, 노무라, 그리고 HSBC까지 전체적으로 외국계 은행권 기업들은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매수 표출을 하고 있다. 자, 3,400만 주, 2,300만 주, 2,100만 주, 1,800만 주, 1,000만 주, 1,000만 주. 계속적으로 외국계 은행권 기업들에 대한 매수세가 받쳐졌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대한 주가가 6만 원 선 구간부터 19만 1,100원까지 3배 이상의 상승을 도모하는 데서는 외국계 은행권 기업이 가장 많은 매수세를 받쳐줬었던 부분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 증시 중
중간 안에서도 우리가 끊어서 좀 볼 수 있으면은 결국에 외국계 은행권 기업이 한번 매도를 진행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1월 28일부터 2026년도 1월 28일부터 2월 10일까지 한 열흘간의 구간을 좀 보게 되면은 실제로 JP모건 서울과 모건스탠리, UBS 증권과 메릴린치, 골드만삭스와 CLSA, 시티그룹과 맥쿼리 증권과 CIMB까지 결국에 다시 한번 외국계 은행권 기업이 매수가 아닌 매도 표출을 한 적이 있다. 왜? 이때 왜 진행을 했을까요? 결국에 AI 거품론에 맞춰서 우리가 이 위클리 만근날에도 또다시 맞춰서 증시 전체적으로 좀 영향을 크게 받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전체적으로 좀 많이 올라와 있었던 코스피 지수 안에서 거품이 좀 빠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인한 이런 불안감과 좀 섞여면서 위클리 만기날에 좀 같이 겹치다 보니까 지수 자체가 크게 좀 빠지게 되다 보니까 시가총액 1위였었던 기업이 코스피, 이 삼성전자가 다시 한번 하방의 압력을 좀 받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눈으로는 그들의 물량이 나갔었다라는 걸 알 수 있어도 주가 자체가 빠졌는지 파악해 볼 필요가 있겠죠. 1월 28일 종가 얼마입니까? 16만 4,300원. 2월 10일 날도 종가를 우리가 같이 한번 볼 수 있게 되면은 16만 6,500원입니다. 오히려 여러분들 2,000원 상승했습니다. 결국에 외국계 은행권 기업들이 빠진다라고 하더라도 개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에 대한 상승의 힘으로 주가는 올라간다. 크게 상승폭이 없더라도 결국에 박스권을 만들어가면서 이 구간 자체를 방어해 준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거는 결국에 외국계 은행권 기업들이 주가 상승의 주 클리커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들이 빠진다라고 했을 때 주가가 빠지진 않는다. 결국에 우리는 주식을 진행하는 사람들로서 이 주가가 빠지고 올라가는 상승폭과 하락폭에 주목을 좀 해야 되는 건데 이들이 매도세를 던진다라고 하더라도 주식이 빠지지 않는 지금 시점에서 이 이유가 뭐냐라고 판단을 해봤을 때 결국에 이들이 매도하는 이유는 뭐였어요? 증시에 대한 영향으로 매도를 했었던 건데 삼성전자 주가가 올라간 이유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에 기반돼서 모멘텀이 튼튼하기 때문에 올라갔다. 그러면은 주가가 빠지기 위해서는 외국계 은행권 기업이 매수를 하더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이나 모멘텀에 대한 악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 주가가 빠지지 않는다라는 부분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렇게 우리는 이러한 모멘텀과 기술력을 기반으로서 삼성전자를 끌고 갈 거기 때문에 지금의 증시 상승률과 증시 하락폭에 대해서 의존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엔비디아 납품 공급에 맞춘 모멘텀 같은 이슈가 사라지는 거에 대해서 매도를 진행하거나 아니면 수급을 우리가 한 번 더 끊어보던가 이 부분을 생각을 할 겁니다. 그렇게 아직까지는 계속적인 삼성전자에 대한 상승률이 모든 지표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매도가 아닌 조금 더 관망을 유지하면서 아니면 기회가 왔을 때 매수 타점을 한 번 더 잡으면서 재진입을 통한다든지 신규로 진입하지 못하신 분들도 마찬가지일 거고 기존 보유자분들 같은 경우에 대해서 내가 이제 삼성전자가 한 36만 원까지 간다라고 하면은 지금이라도 물량을 좀 더 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상황에서 담는 게 아니라 한번 좀 눌림목 구간이 왔을 때 최대한 저점에서 매수 타점을 잡고 싶으실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이런 근거들을 파악해 봤을 때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쭉 올라간다라는 부분을 안다라고 하면은 잠시 동안에 나오는 이런 저점에 대한 눌림목에서 한 번 더 내가 매수를 진행해 보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에게 제 개인 전화번호 하나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010-4000번에 572하나로 삼성이라고 가볍게 문자 한 통 보내주신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삼성전자에 대한 눌림목 구간이 왔을 때 우리가 도대체 얼마 원의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매수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도 마찬가지고 결국에 어떤 순간에 어떠한 이슈로 우리가 급격하게 모멘텀이 박살나면서 주가 하방이 떨어지게 됐을 때 고점에서 최대한 우리가 비중을 먼저 좀 덜어내고 나서 매도 타점도 한번 좀 잡을 수 있도록 우리가 미리 예측을 방어하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이런 모멘텀적인 악재가 터져서 주가에 대한 흔들림 변동성이 왔을 때도 대비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매도 타점도 잡아야 된다라면은 얼마 원의 매도 타점까지 잡아야 되는지 여러분들에게 원단위 타점 안내 같이 좀 나눠드릴 수 있도록 할 거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010-4000번에 572 하나로 삼성이라고 가볍게 문자 한 통 보내주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대신에 꼭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인해서 12만 구독자를 달성을 했죠. 자, 그렇게 우리 여러분들에게 절대로 입 싹 닫고 넘어갈 생각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에게 항상 마지막에 구독자 이벤트 어떤 거 하고 있는지 설명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자, 12만 구독자 이벤트 어떤 거 진행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 한번 드리고 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서 이번에 12만 구독자의 도래를 했습니다. 자, 그렇게 입 싹 닫고 넘어가지 않습니다. 우리 과거에 11만 구독자 이벤트를 맞이하면서 자, 기억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죠? 동양고속 제가 여러분들에게 1800%의 수익 안겨다 드리고 자, 천일고속도 마찬가지로 1000%에 대한 수익 안겨다 드렸습니다. 자, 이번에 12만 구독자를 맞이해서 다시 한번 가지고 온 종목 현재 1차 매집 구간이 끝나 있는 상태에 우리 다시 한번 이번에 2차 매집 구간에 가져갈 겁니다. 내가 2차 매집 구간에 한번 탑승해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가지고 온 자, 급등 포착 세력주 이번에 예상 목표 상승률은 600%에서 1000%를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이번에는 좀 안전하게 가져갈 겁니다. 자, 조금은 안전하게 1000% 아래로 우리가 목표를 좀 보고 있고 보유기간 같은 경우에 대해선 1개월 길어야 2개월 내에 전량 매도를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기회를 잡는 건 여러분들의 선택이지만 판단은 빠르게 해주셔야겠죠. 필요하신 분들은 010-4000번에 572 하나로 급등이라고 저한테 가볍게 문자 한 통 보내주시면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좀 가볍게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서울 고속버스터미널 호재가 뜨기 전에 우리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자, 동양고속과 천일고속을 매집을 진행을 할 건데 1차 매수 타점을 한번 가져가면서 분명히 시장에 관심이 들어오면서 거래량이 들어오는데 주가 자체에 대해서 변동성이 나타나지 않네. 이걸 봤을 때 이 세력들이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들어온다라는 건 알았다. 하지만 자, 호재를 터뜨리지 않은 부분이었다라는 걸 알았습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2차 매수 타점을 한 번 더 가져갔었고 고점에서 17만 2,800원에서 전량 매도를 진행하면서 우리 여러분들 자, 가장 수익을 많이 버신 분이 1876%에 대한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었습니다. 자, 이 동양고속과 마찬가지로 천일고속도 어떻게 말씀드렸죠? 1차 매수 타점을 한번 가져간 이후에 자, 개인들의 보유수량이 빨간색, 외인들의 보유수량이 파란색입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거죠. 우리 여러분들이 기회를 잡는 건 선택이지만은 자, 판단은 빠르게 해주셔야 되는 부분. 자, 개인들이 보유수량이 빨간색인 걸 봤을 때 현 시점에서 우리가 1차 매수 타점을 가져가고 개인들의 수급이 끝을 달랬을 때 우리는 1차 매도 타점 가져갔습니다. 하지만 그날 2차 매수 타점을 잡을 수 있었던 이유는 개인들의 보유수량이 급격하게 떨어졌기 때문에 2차 매수 타점을 잡고 나서 다시 한번 2차 매도 타점 고점에서 찍고 나서 우리는 전량 수익을 전환하고 나올 수 있었습니다. 자, 그때와 또 마찬가지로 개인들의 수급이 급격하게 들어옴과 동시에 주가는 떨어졌죠. 자, 이렇게 우리가 천일고속 또한 1000%에 대한 수익을 가지고 갈 수 있었고 자, 이번에 마찬가지로 현 시점에서 제가 1차 매집 구간이 끝났다라고 말씀드렸죠. 본격적인 매집은 2차부터 진행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보게 되면은 개인들의 보유수량이 빨간색, 외인들의 보유수량이 파란색인 걸 확인해 봤을 때 개인들의 수급이 아직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항상 고점을 달래서 올라갔을 때 호재와 이슈와 함께 개인 주주 여러분들에 대한 수급이 급격하게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항상 판단을 빠르게 가져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1차 매집 구간 이후에 2차 매집 구간에 가져가면서 개인들의 수급과 함께 고점에 도래했을 때 우리는 매도 타점 잡고 나갈 수 있도록 할 겁니다. 내가 1차 매집 타점이 끝났지만은 2차 매집이라도 같이 한번 좀 진행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개인 전화번호 010-4000번에 572 하나로 급등이라고 가볍게 문자 한 통 보내주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께서 잊지 말아주셔야 되는 거는 우리가 12만 구독자 이벤트를 맞이해서 진행하고 있는 거죠. 그런 만큼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잊지 말고 한 번씩만 꾹꾹 눌러주시면은 영상을 제작하는데 정말 너무나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자, 11만 구독자 이벤트 때도 마찬가지로 동양고속 그리고 천일고속 종목이 나갔었던 것만큼 이번에 12만 구독자 이벤트를 맞이하면서 또다시 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호재를 우리가 기반으로 다시 한번 수익률을 좀 올려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필요하신 분들은 010-4000번에 572 하나로 급등이라고 가볍게 문자 한 통 넣어주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절대 늦지 않은 지금 여러분들의 판단이 빠르게 필요합니다. 자, 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감사드린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좀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할게요. 자,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감사드린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영상 끝나고도 잠시 한번 마무리로 여러분들에게 뭐 하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자, 지금 다우존스나 S&P 500, 나스닥, 반도체 라인 전체적으로 시장 자체가 기술주들에 대한 급락으로 혼조세가 오더라도 우리 코스피 시장으로 영향이 안 오는 건 아닙니다. 영향은 오는데 우리 코스피 지수가 만약에라도 혹시나 떨어졌어요. 오늘은 올라가고 있지만은, 자, 우리가 혼조세를 겪으면서 떨어진다라고 하더라도 기업을 이끄는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로 주도적으로 주가가 떨어지진 않는다라는 이 모멘텀을 이해하셔야 되는 겁니다. 기술적인 분석과 근거를 가지고 우리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반도체 라인에 대한 대장주로 올라가는 거니까 우리가 지수 쪽으로 떨어진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일일비하실 필요 없다라는 부분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또한 우리가 지수 쪽으로 올라간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에 대한 기술력 부분으로 올라간 거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지수 자체가 급등이 나오든 급락이 나오든 이 미국 지수에 대한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 턴어라운드에 돌입했다라는 부분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영상을 좀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할게요.